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스리 5월 1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입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돈다방 미스리는요, 5월 12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 볼 거고요. 우리나라 금요일 주식시장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한번 예상해 보면서 대응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요. 작년 11월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유임시키고 싶어 이런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안건이 지난밤 상원을 통과했고요. 찬성 80, 반대 19로 거의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4년 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더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요, 대부분 연준 의장을 유임시킵니다. 유일하게 유임되지 않았던 연준 의장이 바로 제닛 옐런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임시키지 않았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약간 쫄보라서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2016년 악몽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고 지금 와서 밀린 숙제를 하려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다음에 좀 해보기로 하고요. 뉴욕 증시 체크해 볼게요. 5월 10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사실 장중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나스닥이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5월 12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요. 주식시장이 하락해서 떨고 있어요. 그래서 5월 10일 뉴욕 증시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패닉에 빠진 뉴욕 증시다라고 합니다. 돈다방 미스를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일찌감치 아셨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윤석열 후보자가 선거를 막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해 3월 9일 전부터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윤석열 리스크가 있다. 외국인들이 지금 좀 팔고 있는데 물론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리스크가 커질 거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주시하고 있고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앞에서 해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3월달 금리 인상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떤 꼬라지가 될지도 저는 미리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돈다방 미스리를 오래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요. 물론 힘들죠. 사람이요.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래 미스리가 주식시장 빠질 거라고 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정말 막상 눈앞에 시퍼런 푸른 바다가 보이면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힘들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과 여러분들과 누가 더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정신무장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앞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정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이날은 전일에 이어서 4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표는 한 두어 달 뒤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끼치죠. 자, 여러분, 어제 방송에서 제가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방송이 아니라서 제가 여러분 수치가 전달보다 둔화됐어요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눈에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요. 전일에 발표한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 부진했고요. 둔화됐고요. 전월 대비 0.9% 둔화됐습니다. 전월 대비 부진한 거는요, 약 4분의 1토막이 났어요. 자, 그런데 뉴욕 증시가 하락하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부진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예상을 잘못한 거예요, 예상을. 자, 이날 발표한 4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했어요. 그리고 3월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방송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그냥 이만큼 감소됐다라는 것만 전해드릴게요. 즉,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모두 부진하다. 전년 동월 대비든 전월 대비든 부진하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미 뉴욕 증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 둔화를 걱정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가 2.92까지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5월 12일 목요일 날 뉴욕 증시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에 2.81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니 왜? 3% 넘어가던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왜 갑자기 2.8%대까지 떨어졌어? 그거는 있지. 지금 막 가상화폐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가상화폐보다는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사려고 그래.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이 빠지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가 커져서 미국 국채로 매수가 몰려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안전자산으로 미국 국채가 몰렸고 그러니까 가상화폐 때문에 몰렸든 경기 둔화 때문에 몰렸든 어쨌든 미국 국채 가격은 상승했고 금리는 떨어졌고요. 이 모든 상황을 총괄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000명 증가해서 20만 3천 명인데요. 전주 대비 1,000명 증가해도 기준선이 30만 건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기준선 30만 건 아래에 있으면 무조건 미국 고용은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뉴욕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국제 유가를 좀 보면은요. WTI가 전일 대비 42센트 상승해서 106.1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국제 유가 얘기해 드리면서 유럽에서 러시아 석유 가스를 공급을 막느니 뭐하느니 이런 이야기, 즉 공급 차질 우려감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5월 12일 날은요. 오펙에서 그러니까 유가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오펙에서 2분기 원유 수요가 그러니까 사용되는 기름이 하루에 280만 배럴 정도 증가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 때는 520만 배럴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국제 유가 시장은 1분기보다 2분기에 원유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펙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2분기에 원유 수요가 둔화될 거라고 했을까요? 바로 경기 둔화 때문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돈다방 미쓰리에서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2019년 4월 달과 흡사하다. 2019년 4월에도 그쯤에도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4월 달에 세계은행과 IMF에서 경기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 실적 좋다, 우리 미국 경제 좋다 그러고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만 IMF와 세계은행의 전망치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바로 국제 유가라고 했습니다. 올해는요, 2019년보다는 조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셉니다. 왜냐하면
2019년 이후, 즉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제로금리로 돌아섰고 어떤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각국에서 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재정 확대 때문에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려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2019년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력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돈입니다. 그래도 돈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은 인간이 만들었고 그 인간이 만든 돈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제 유가시장, 오펙 같은 곳에서는 2분기에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큰 폭으로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유가시장은 경기 둔화에 약간 쫄고 있는 거죠. 떨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날 왜 WTI가 올랐느냐. 뭐 지금,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즉 공급 차질 우려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들이 비추어진 스포트라이트에 보지 마세요. 스포트라이트만 보지 마세요. 거기를 보고 거기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말고 스포트라이트가 비치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국제유가는, 이날 WTI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 즉 공급 차질 우려감 때문에 상승했지만 지금 사실 시장에 더 중요한 거는 오펙이 경기 둔화 우려, 물론 그 안에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뭐 글로벌 경기 둔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둔화는 둔화예요. 그 경기 둔화에 대한 대비로 수요 예측을 줄였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를 미리 감지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5월 10일 뉴욕 증시를 패닉에 빠진 뉴욕 증시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제 뉴욕 시장, 즉 주식 시장도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둔화에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증시를 볼게요. 전일 5월 10일 목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종가가 2,550포인트였습니다. 화요일 날 2,553포인트인가요? 예, 그 포인트를 깼죠. 전저점을 깼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2,546포인트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금요일이라는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쭉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각인되는 게 뭐냐면, 패닉에 빠진 뉴욕 증시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둔화에 눈을 뜨기 시작했나 보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앞으로 당분간은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물가가 이제 정점을 찍고 꺾이고 시작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즉, 이제 뉴욕 증시는 경기 둔화를 인정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멘트를 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무슨 짓을 하냐면 호재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인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이제 꺾이니까 정점을 찍고 꺾었을 때 이거를 경기 둔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이 격해진 게 완화되면서 평평해진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거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뉴욕 증시가 뭘 선택하겠습니까? 뉴욕 증시가 경기 둔화를 선택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고 이제 완만한 상승세에 돌입하게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어떤 악재, 예를 들면 뭐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가
러시아 디폴트라든가 이런 갑자기 굵직한 돌발 악재가 툭 떨어지면은 이제 여기서 경기 둔화로 뚝 꺾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오늘 갑자기 중국이 경기 둔화, 러시아 디폴트 이렇게 터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금요일이라는 부담감은 있지만 아마 2546까지 찍었었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계속 할 겁니다. 반등을 좀 시킬까? 아니야, 금요일인데? 아니야, 그렇다고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더 빼? 더 빼긴 좀 이러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2550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우시죠? 간단하게 표현해 드리면 아마 오늘 저는 매수 타이밍 정도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이 저점이고 뉴욕 증시가 혼조세인데 뉴욕 증시가 패닉에 빠졌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막 그냥 이런 지금 심리가 엄청나게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였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 갈 거고요. 다음 주에 됐을 때 이제 완만한 미국 경제 성장이 기대됩니다라는 이야기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이제 패닉에 빠질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가 문제냐면 자꾸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거든요.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사람 혼란하게 만듭니다. 장중에 나스닥이 플러스가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플러스가 돼요. 장중에 나스닥이 마이너스가 되면 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로 꺾여요. 그런데 장중 나스닥은요, 나스닥 선물 지수는 뉴욕 증시에 뭐 영향을 안 준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뉴욕 증시는요,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 지수의 지랄 연병은 우리나라를 그냥 혼란스럽게 할 뿐이지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방송하는 정확한 시간이 오늘 지금 8시거든요. 그럼 8시 이제 이후에 오늘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초반에는 굉장히 눈치 보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좀 빠지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2,500은 못 깨요. 오늘 50포인트 정도까지는 빼지를 못합니다. 아마 50포인트 정도 내려가려고 하면 뭐 그 금융투자라든가 이런 자금들이 집행을 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거고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오늘 여기서 더 많이 빠지면 기관들의 로스컷 물량 때문에 기관들이 부담스러워서 오늘은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하락하려고 하면 밑에서 지지하는 어떤 그 매수세들이 좀 유입이 될 거고요. 오늘 2,500을 깰 확률은 없기 때문에 오늘 적당히 눈치 보다가 저점이다 싶으면은 금요일이라는 거를 좀 잊어버리고 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은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종가에 하락해서 끝나도 전 다음 주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뉴욕 증시도 워낙 많이 빠져서요. 뉴욕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모색할 타이밍이고 과연 그 반등은 뭘로 모색을 할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꺾여서 이제 미국 경제는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거고 경기 둔화 얘기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은요, 절대 경기 둔화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과격한 금리 인상인데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전년 동월 대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었다 이런 표현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경기 둔화만 아니면 괜찮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완만하게 인플레이션의 어떤 정점 찍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완만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이제 뭐 러시아 디폴트나 중국에 뭐 터지거나 뭐 다른데 뭐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글로벌 이 돈의 시장은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쫄 필요는 없는데 일단 저는 아마 오늘 달러도 약세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달러 약세되면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저점으로 인식이 되면 굵직굵직한 매수는 안 들어오지만 뭐 외국인도 매수해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매매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는 빨리 방송을 마치고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